2학년 물리1 핵분열 핵융합입니다. 핵분열과 핵융합은 핵반응을 의미합니다. 핵반응 중에 원자핵이 분열하거나 원자핵이 더해지는 경우 분열과 융합이라고 하는데, 자, 먼저 우리는 요거 간단한 기호를 좀 약속을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원소 기호가 X가 있고 그 앞에 A와 Z가 있는데, 이 원소 기호 이 밑에 왼쪽 이 Z가 바로 플러스 극인 양성자수를 의미하고요. 그 위에 있는 A에 해당하는 숫자 질량수라고 하는데, 원자핵의 질량은 대부분 전자를 제외한 전자는 매우 가볍기 때문에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수가 거의 비슷한 질량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수만 합쳐도 대부분의 질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보시면, 자, 우라늄 92와 235가 있는데, 이 92가 우라늄에 있는 원자핵의 플러스 양성자가 92개이고, 이 235 중에 중성자는 235에서 양성자수 91을 뺀 143개가 중성자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235는 92와 143개가 합인 235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바륨 같은 경우에는 56이 있는데, 바륨의 원자핵에는 56의 양성자와 그리고 요 141에 56을 뺀 85개의 중성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6개와 85개를 더한 값이 141개, 중성자와 양성자 합친 141개,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핵발전소에서 우라늄의 핵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라늄은 원자핵이 92의 양성자 수를 갖는 원자핵인데요. 그 중에 중성자 수가 143개를 갖는 235의 동위원소가 핵심입니다. 얘가 중성자가 흡수되면, 그림 볼게요. 우라늄 235, 92. 중성자는 양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성자 1만 있죠. 그래서 중성자 개수 1, N이라고 표시합니다. 이게 충돌을 하면 갑자기 중성자 수가 235에서 236개로 늘어나죠. 92는 그대로인데 얘가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크립톤과 바륨으로 분해됩니다. 그래서 56개인 바륨과 36개인 크립톤으로 분열합니다. 핵분열이죠. 그래서 핵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때 중성자 1, 질량수가 111이고 양성자 수가 없는 00인 중성자 NNN이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이때 이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물을 끓이는 에너지입니다. 뜨거운 열이죠. 그런데 우리는 질량, 에너지 등 동등성 원리에 의해서 이 에너지 값을 계산해 봤더니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그 차이가 바로 요 에너지 값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C제곱을 곱한 델타 E, 이 에너지 값이었죠. 자, 이게 바로 핵분열의 핵심 그림인데요.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자, 우라늄과 중성자가 합쳐졌을 때 이런 바륨, 크립톤 3개의 중성자와 델타 E가 생기는데요. 이 델타 E가 바로 질량 결손에 의해 생긴 에너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리를 하면 핵분열 후 생성된 입자들의 총 질량은 핵분열하기 전 입자들의 총 질량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질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결손이 됐죠. 그 델타 M이고, 그 델타 M이 델타 E는 델타 M C제곱 식에 의해서 그만큼 에너지가 이제 열로 방출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라늄은 핵분열을 하면은 중성자 2에서 3개가 추가로 발생하죠. 이 중성자가 주변에 있는 다른 우라늄과 충돌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또 중성자가 2~3개가 나오고, 그러면 계속 중성자가 어떻게 될까요? 2개, 4개, 8개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연쇄 반응을 잡지 못하면은
핵폭탄이 되고요. 연쇄 반응을 잡을 수 있는 제어봉, 감속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연쇄 반응을 조절하면 그때 생긴 에너지를 우리는 핵 발전, 원자력 발전에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갖고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는 게 원자력 발전소죠.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 발전소는 연쇄 반응을 조절해서 하는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적당한 속도로 이루어져서 적당하게 물을 끓여서 이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핵 분열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핵 분열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질량수가 똑같아요. 여기 보면 질량수 잘 봐요. 1, 235 합쳐지니까 236이죠. 그럼 236은 처음에 질량수는 1 플러스 235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92, 111, 141 92, 111, 141 그래서 질량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질량수는 변함이 없는데 그러면 중성자 수와 양성자 수의 개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질량이 줄어들었냐? 요때의 총 질량하고 요때의 총 질량이 왜 질량이 줄어들었냐? 그거는 이제 여기 와서 핵자당 평균 질량을 갖고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여기에서 이 양성자 개수 236개죠. 전체 236개. 여기서도 236개인데 여기서 평균 전체의 질량을 나눴을 때 여기에 핵자의 하나당 차지하는 전체의 질량과 여기서 핵자 하나당 차지하는 전체의 질량이 달라요. 요때의 핵자 하나당 차지하는 질량이 더 줄어들었다는 것은 질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전체 질량을 하나씩 갖는 거. 그러니까 핵자 하나당 이런 알갱이 하나당 갖는 질량이 요때보다는 요때가 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 결손이 나타났고 그 질량 결손이 바로 에너지를 발생시켰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핵분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질량수는 여기 보시면 235 더하기 1 요거하고 141, 92, 1 이거는 다 합치지만 이 각각의 하나씩 갖는 전체적인 질량이 갖는 평균 질량은 다 다릅니다. 그 질량이 줄어든 거고 그래서 그게 바로 에너지로 나타난 겁니다. 자, 핵분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핵융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